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1인기업 협회고요. 저는 협회장 우경화라고 합니다. 1인기업 협회는 작년 4월 5일 날 설립되었죠. 1년이 조금 지났고요. 정말 1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단체로 커가고 있습니다. 정말 1인 기업도 하다 보니까 되게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교육, 사람, 뭐 정보, 홍보, 마케팅, 뭐 상표권, 세금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정보와 지식과 지혜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회폐를 만들어왔고요. 점점 그런 기능을 갖춰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법인 설립 준비 중이고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발음이 안 되네요. 할 수 있게끔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1인기 협회라는 이런 단체는 정말 국가에서 할 일이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요. 이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은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특강이 원래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한번 특강을 잡아왔고요. 고 대표님께서 특강을 원하셔서 이렇게 별도로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로그 특강이고요. 정말 블로그는 저도 해보면 느꼈지만은 정말 1인 기업가들에게 모든 분들이 필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블로그가 재밌고 쉬운 거구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도 네, 보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서오세요. 아름다우신 분들만 오늘 밤에 여기로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블로그 강의를 이제 6기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강의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나연구소 그룹의 우리 우경아 회장님하고는 한번 산행을 아침 일찍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 오픈방에서 제가 한번 블로그를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렸었고요. 제가 저의 닉네임은 희망 멘토이고 이름은 고연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면 아마 비슷한 연배일 거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면서 이렇게 블로그 강의를 저렇게 나이가 들은 사람도 블로그 강의를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블로그를 맘먹고 시작한 게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블로그를 막연하게 뭔가 글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게 몇 년 전이었고 작년 제가 8월 16일에 첫 글을 한번 강의를 블로그 강사 개인 강의를 들으면서 첫 글을 써오라 그래서 첫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외부에서 미팅을 하면서 글을 올렸던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블로그를 써야 될지를 몰랐던 시절이 작년 8월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쓰기 시작해서 제가 1월 1일부터 마음먹고 했던 것이 어떤 계기, 그러니까 블로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물 하나를 제가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월 15일부터 제가 일일 하루에 하나씩 일 포스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4월 달까지 100개를 포스팅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우리 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면 쓸수록 어떤 성장, 내 자신의 성장이 되면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어떤 실력들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3월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강의를 블로그를 배워서 강의를 하면서 결국은 재공부가 됐던 거였어요. 거의 한 50% 정도도 블로그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 시기를 좀 겪게 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한 20개 정도를 글을 쭉 하루에 하나씩 쓰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 글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러한 컨셉을 잡고 글을 써봐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처럼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정말 블로그
포스팅을 잘 할 수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부족하겠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두렵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강의를 열어달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60이 되어가고 이제 되어가면서 이 블로그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확연하게 이제 느껴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블로그 이 플랫폼에서는 내 얼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내 삶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갈수록 온숙한 내 삶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 녹여지겠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블로그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 네이버 블로그가 어떤 플랫폼을 좀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만의 공간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뭐 몫이고 본인들의 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플랫폼 활용을 잘 하시면 정말 훗날 아마 대단한 어떤 변화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부분들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닉네임을 어떻게 만들지? 컨셉을 어떻게 잡지? 그리고 나의 소개글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막연하고 힘드실 수가 있고 이미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닉네임 자체가 너무나 똑같은 닉네임, 몇 천 개가 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찾으려고 할 때 닉네임 가지고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닉네임의 중요성 그리고 닉네임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나만의 고유의 닉네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거 이제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나의 얼굴이 우리가 외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 한 3초 만에 나를 모두 파악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로그 대문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글에 도착을 했을 때 블로그 대문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 나의 어떤 이미지를 점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 대문 만드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보면서 혹여나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대문 스킨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 이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위젯 달기 위젯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서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어느 곳에 이 주제를 넣어야 될지 이제 모르고 난감할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방법들 그리고 글쓰기를 잘하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나의 뭐 일기처럼 일상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글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 공식 문서를 들어가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블로그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그냥 글만 써서 올린다고 해서 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서들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웃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이웃들을 내가 지금 블로그를 첫 글 하나를 쓰더라도 이웃부터 모으는 연습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부터 모으는 것들과 이웃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드 사인이나 이 명언 카드 만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결국은 나를 알리는 홍보 이것은 블로그 글을 매일매일 써서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글의 주제들이 또 있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는 굉장히 처음에 힘든데 그럴 때 내가 어떤 명언 카드 하나를 나만의 내 닉네임을 넣어서 명언 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이런 카드 만드는 요거까지 제가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시간은 지금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겠는데 제가 1시간 하고 뭐 30분 질문 이렇게 했었나요? 잡았는데 조금 넘어도 네, 괜찮아요. 네, 네, 양해를 네,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로그라고 이제 블로그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지금 쓰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블로그의 본질이 있어요. 네이버가 이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블로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블로그는 웹과 로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웹은 온라인인 거고 블로그는 기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웹에서 기록을 하는 건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일상의 기록, 그리고 경험과 정보의 공유, 사람 간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이 일상의 기록인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일상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나의 일기 정도? 내가 그냥 누구에게 수다 떨듯이 쓰는 일기도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만 블로그는 일기 같은 어떤 형태의 이것만을 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정보의 공유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여행을 했던 어떤 장소에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제주도를 예를 들어갔으면 제주도 비행기 값은 얼마이고 도착해서 숙소는 어디를 갔는데 숙소의 비용은 얼마이고 그리고 뭐 시간은 얼마가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그것들을 다 데이터로 그들 모아놓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데이터로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나의 경험을 누가 공유를 하냐면 내 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를 여행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곳을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마라도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마라도의 백값은 얼마이고 마라도에 숙소가 있는지 마라도는 몇 분 정도가 걸리는지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마라도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 그러한 정보 이런 것들을 마음껏 공유를 해라라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 간의 소통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오늘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뭐한 지방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부천 중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각양각처에서 지금 뭐 멀리서는 뭐 미국 뉴욕에 계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줌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함께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장을 이제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본질을 알고 이제 글을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이미 다 하고 계시겠지만 블로그명, 닉네임, 소개글, 주제 설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네이버 창으로 들어와서 지금 오른쪽을 보면 블로그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에 아이디를 하나를 만들면 다 이렇게 메일과 카페와 블로그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블로그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내 블로그로 들어가서 이렇게 블로그가 있고 이웃 블로그가 있고 내 블로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이제 네이버로 다시 들어가면 메뉴에 어때요? 희망 멘토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닉네임이 각각 다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닉네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내 닉네임을 찾아보고 내 닉네임이 고유의 닉네임인지 아니면 이미 많이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닉네임인지 우리 지금 우경아 지금 대표님은 나연구소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나요? 나연구소 우경아 이렇게 나연구소 우경아. 그룹 그러면 우경아. 예. 네네 그 닉네임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요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상단에 있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지금 이 상단에 보시면 글이라고 되어 있고 요 표시 화살표 표시가 아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글, 블로그, 별명 아이디. 여기 별명 아이디에서 나연구소 우경아 이렇게 닉네임을 한번 쳐본다는 거죠. 나연구소 나연구소 그룹. 나연구소 나연 그룹 예. 네. 이렇게 하면 독보적으로 지금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닉네임이. 그러면 나연구소 그룹 우경아 우리 대표님의 글을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와서 닉네임만 쳐도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별명을 저만 이제 제 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 거가 희망 멘토예요. 그러면 제 희망 멘토도 지금 몇 개가 있냐? 지금 18건으로 지금 늘어났네요. 여기는 뒤를 보니까 뒤에는 거의 별 의미가 없고 희망 멘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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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 멘토라는 닉네임을 지었는데 어, 독보적인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좀 쉽고 독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영어로 닉네임을 적게 되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찾기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글로 하되 어떤 고유 명사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는 닉네임을 한번 찾아볼까요? 소나무. 소나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8,808건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 닉네임은 몇 명이나 될까? 다른 사람들이 누가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도 한번 해볼까요? 무지개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무지개 9,747건. 그럼 어디 가서 이 내 닉네임을 가지고 내 글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닉네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블로그 홈으로 가서 여기에서 계속 내 닉네임을 여기다 넣어서 보면서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많다라면 과감하게 바꿔서 좀 더 쉽고 상대방들에게 쉽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닉네임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저는 희망 멘토의 참 쉬운 배움터라고 하는 이제 이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요 희망 멘토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그 나의 블로그 이 대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글을 쓸 때는 글쓰기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관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기본 설정이 나오고 꾸미기 설정, 메뉴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블로그 닉네임과 뭐 블로그 소개글, 뭐 블로그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기본 설정에서 맨 처음을 들어가 보면 내 블로그 아이디, 이 블로그 주소가 맨 위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글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서 그 상대방에게 보내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블로그명, 이건 얼마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희망멘토의 블로그 배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블로그 배움터 1로 해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2로 바꿔도 되고 얼마든지 새로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 명이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블로그만 할 게 아니라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채널들을 관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블로그에서 내 글만 편안하게 그냥 쓰고 말래 라고 하시면 그냥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한 것은 블로그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블로그명, 이 희망 멘토의 블로그 배움터라고 하는 저는 블로그 배움터 대표이기 때문에 블로그명을 블로그 배움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닉네임을 하나를 더 블로그명을 지어 주셔야 되는 거고 별명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닉네임. 그러니까 저는 희망 멘토니까 그냥 희망 멘토로 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개글을 대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뭐 희망 멘토입니다. 희망 멘토는 그냥 뭐 산을 좋아하고 뭐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블로그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열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뭔가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딱딱 정리될 수 있도록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 대표, SNS 마케팅 블로그 강사, 문화예술학 박사과정, 뭐 닥터 프렌드 선능 지점장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서 해주면 훨씬 깔끔해요. 아, 이 사람이 프로페셔널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화살표들은 우리가 지금 자판기를 보면 이 자음 열례자, 뭐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뭐 해서 이음까지 있는 이 열례자 자판에 예를 들어서 미음에서 하나만 더 해볼 하나만 제가 해볼까요? 미음에서 미음하고 한자를 치면 모든 기호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호들 이런 기호들 여기다 삼각형을 놓고 그러니까 이 자판의 자음을 다 자음의 미음 자음 누르고 미음을 아니 한자를 치면 이런 모든 기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런 세모 그 뭐 진한 세모 빈 세모 이런 전화 이런 모든 기호들을 다 가져다 쓰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나의 소개글을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얼굴이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주제 여기에는 이 화살표 클릭을 해보시면 비즈니스 뭐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지금 문학 책부터 해서 지금 32가지의 블로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블로그 주제가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가장 많이 핫하게 뜨고 있는 게 여행, 뭐 독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블로그 주제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먼저 하고 물론 여러 일상글들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잡고 가야 될 주제 그걸 가지고 공연 전시를 할 거냐 음악을 할 거냐 뭐 방송이냐 일상생각이냐 좋은 글 이미지냐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들이 주로 많은 게 어떤 것들인지를 보고 내 블로그 주제를 여기다 꼭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도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내 사진을 나는 안 보이고 싶어 절대 보이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보여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 글도 보여주고 싶다면 사람들은 그 나의 이미지를 그래도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상대방들이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프로필 사진을 뭐 어떤 사진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져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는 방법은 등록을 가서 이렇게 찾아보기를 눌러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커버 이미지도 원하면 이제 내 그 이제 뭐 배경에 가서 하나를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톡톡 연결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가르쳐 드릴 텐데 이렇게 하고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프로필이 딱 만들어져 나와요. 사진과 프로필이. 그럼 우리 선생님들의 프로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서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건 이제 제 거 기존 거기 때문에 제가 연습용을 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연습용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나의 닉네임과 어떤 컨셉을 잡아서
여기다 소개글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했는데 요것만 이렇게 잘 소개글만 잘 해놔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스킨들이에요. 이런 스킨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지 하고 모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킨 가져오는 방법은 또다시 어디로 가시냐?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변경은 다 관리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설정이 아니라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꾸미기.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스킨 선택, 내 스킨 관리가 있는데 내 스킨 관리로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처음 정말 이 블로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든 스킨은 당연히 없고 요 아이템 팩토리 스킨 제가 지금 이렇게 스킨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까지 제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아이템 팩토리 스킨이 없어요. 어디서 가져오시냐면 아이템 팩토리 바로 가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일러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전체가 13만 8천 개가 있어요. 일러스트가 만들어 놓은 4만 2천 개, 사진 4만 4천 개, 디자인 5만 천 개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다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를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걸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이템 담기. 혹시 요 창 보이시나요? 요거 창? 네, 이렇게 아이템 담기를 하면 여기에 저는 이미 지금 희망 멘토님께서 아이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닫기를 누르면 아이템이 바뀌어지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서 스킨 담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 담기를 하나 가져오면 이제 내 스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템 공유하기. 다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다시 제가 들어가서 지금 안 가져왔죠?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꾸미기 설정으로 조금 이게 어려우실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제가 어떤 걸 하나 가져와 볼까요? 이걸로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바로 적용. 거기다 몇 개를 가져다 놓으면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스킨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그 적용하기로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서 내가 원하는 스킨들을 여러 개 가져다가 거기다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바꿔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여기 안에 뭐 아무것도 블로그 뭐 제목이나 이런 게 안 달려 있어서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때는 내 메뉴로 들어가도 되고 이제 관리로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 이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부 디자인 설정. 그러면 요 창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네. 요 창이 하나가 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킨 배경 이렇게 해놨고 타이틀을 하나 눌러주시는 거예요. 타이틀에 지금 블로그 제목이 보니까 표시가 안 됐네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폰트가. 그래서 폰트를 약 50으로 키워주고 색상이 검정이라 잘 안 보이니까 색상을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흰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왼쪽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다가 이 제목을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다 넣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단에다 넣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해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제 기본 스킨을 만들어 놓는데 이 네이버 메뉴가 또 있는데 이 네이버 메뉴는 여기 상단에 이게 잘 안 보이면 내가 이게 어딨지 내 메뉴가 어딨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진한 색으로 내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 그러니까 내 어떤 스킨 이미지를 꾸미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내 방을 꾸며주는 거죠. 블로그 메뉴. 여기에 프롤로그, 블로그. 요게 잘 안 보여가지고 또 막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 프롤로그, 블로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니까 훨씬 더 진하죠. 그래서 블로그 메뉴에 가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전체 박스 내가 이거 박스를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박스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박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전체 박스 사용하지 않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성 박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이 카테고리 여기 다 만들어 놨는데 카테고리도 구성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나의 것을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걸 다 보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 그래서 세부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여기 스킨에 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 메뉴나 이런 것들을 컬러나 이런 걸 다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스킨까지 내 어떤 프로필까지만 한다 해도 뭔가 조금 그래도 내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관리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엊그제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제 해드렸는데 다시 관리로 들어가요. 이런 게 뭐냐? 여기 카테고리까지는 다 해줬는데 이런 서재가 달리고 희망 멘토의 이웃 커넥트가 달리고 나만의 실천 100일 이런 게 달린 것들이 다 위젯들이에요. 위젯. 그러니까 위젯들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꾸미기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위젯들을 달아주려면 이제 스킨 관리 아까 스킨 선택했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 첫 단계 거가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위젯들이 여기에 지금 달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일 나의 도전 이거 나 안 하고 싶어. 그럼 이거 빼버려도 돼요. EU 커넥트 안 하고 싶으면 빼내도 돼요. 이렇게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이 이젯들은 내가 달고 싶은 것들은 달아주고 달지 않고 싶은 것들은 다 안 달아도 되는데 그게 바로 레이아웃 설정 이게 쭉 나와 있어요. 메뉴 사용 설정 이렇게 타이틀 뭐 카테고리 이런 건 다 필요하니까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달력 이런 것들 안 달아줬는데 한번 달아볼까요? 지도도 한번 달아볼까요? 네, 아까 서재 하나 달렸었고 뭐 시계도 하나 달아보고 명언도 하나 달아보죠. 이렇게. 그래서 100일 나의 도전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방문자 그래프도. 그리고 이제 길게 나왔죠. 반드시 이렇게 달고 나면 적용을 눌러줘야 돼요. 적용. 그래서 적용을 누르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어때요? 쭈루룩 지금 아까 서재 달렸고 나만의 실천 100일 달력 뭐 지도 시계 명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서재 저런 게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가서 위젯에서 다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지금 맨 처음 레이아웃을 해놨기 때문에 좀 이런데 제가 레이아웃을 한 번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요 단계로 해놨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요 레이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지금 아래로 나와요. 이jet들이 아래로 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재를 맨 위로 올려주고 서재가 어디 갔냐? 서재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명언도 올려주고 명언이 안 올라가지? 서재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명언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뭐 시계를 하나 더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위젯들은 마음대로 내가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달아나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시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젯들이 어때요? 지금
내 프로필과 카테고리 옆에 있고 서재가 있고 여기 서재에는 이제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서재에 글감을 하나 가져와서 책을 가져오면 여기에 이제 책 한 권씩 올라가 있는 거죠. 시계가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위젯들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젯들은 얼마든지 내가 관리로 들어가서 레이아웃 이제 변경하는 란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에 달아놨는데 글들이 쭉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아래에 유제들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이제 이렇게 유제들은 많이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어떠세요? 좀 우리 누가 한 분 얘기를 해보세요.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어떠신지 속도는 괜찮으신가요? 우리 최혜연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위젯까지 이렇게 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달면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메뉴 글 동영상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카테고리를 내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클릭하려고 해도 안 돼.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서 그냥 이 카테고리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가서 이때는 블로그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블로그. 여기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기도 하고 변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분의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에다가 참 쉬운 배움터,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제가 이거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 여기도 삭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 드리는데 이 카테고리가 이제 한 개가 맨 처음에 게시판으로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내 카테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랬을 때 여기 게시판 하나가 달랑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게시판에 참 쉬운 이제 원하는 거 본인이 어떤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 이렇게 이제 하나를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상위 카테고리예요. 그런데 다시 카테고리 하나를 여기서 추가를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 박스보다 안으로 들어갔죠. 이 네모 박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난 똑같이 동등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럴 때는 카테고리 정렬을 눌러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돼요. 그죠? 또 하나 카테고리를 눌러서 해주면 이 게시판이 하나가 또 들어갔는데 정렬을 해주면 똑같아져요. 그러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를 맨 앞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메인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하이 카테고리를 하나 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라는 거를 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해주면 이때 하이 카테고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에서 나는 강의를 한다. 블로그 강의. 이런 식으로 하이 카테고리를 내가 달아주고 싶을 때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거 하나를 추가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다. 유튜브 강의다. 여기는 뭐로 할까요? 낭독, 낭독 강의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라고 하는 거, 강의라고 하는 거, 유튜브 강의라고 하는 거, 낭독 강의라고 하는 거, 이런 강의들은 결국은 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수익이 생겨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할 때는 맨 처음 부분들, 주로 이제 한 뭐 3개에서 4개 뭐 더 많아질 수도 이제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죠. 주제가 많아지면. 그럴 때 맨 처음 것은 내가 사업에 관련된 것들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뒤죽박죽
일상을 적었다가 뭐 감사 일기를 적었다가 뭐 여행 갔던 이야기를 적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 이 카테고리 추가, 지금 여기 카테고리 추가가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까지 지금 낭독 강의까지 했죠. 그러면 이 낭독 강의에서 구분선 추가를 하나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구분선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이 아래는 이제 어떤 나의 또 다른 이야기들, 뭐 생활 정보, 경제 정보, 뭐 건강 이야기,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다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정보성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또 다시 하나 해서 건강 이야기인데 여기에 뭐 여기에 뭘 제가 그 최근에 갖다 놨던 블루베리 효능 이야기, 블루베리 효능. 그러면 이제 건강 이야기니까 건강에서 블루베리 효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구분선 추가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어떤 일상 이야기, 뭐 감사일기, 뭐 도서 리뷰, 뭐 여행 이야기 등등. 여행 이야기나 뭐 국내 여행이나 세계 여행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면 따로 그건 구분해서 따로 하나를 카테고리를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구분되어야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정리하기가 편하시고 얼마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하고 카테고리가 몇 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 일상글 하나 집어넣고 싶네. 나 무슨 뭐 예술에 관련된 거 하나 넣고 싶네. 라고 하나씩 더 넣고 싶을 때 이 메뉴글 동영상으로 와서 블로그로 와서 이 카테고리 관리 설정에 들어와서 카테고리 추가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다가 추가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관리를 하셔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참쉬운 블로그 배움터다. 그러면 이 주제 분류가 있어요. 이 주제 분류에 비즈니스 경제라는 거.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넣어주는데 여기에 32개의 이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어요. 주제들이. 이 주제에서 여기에 맞는 주제를 여기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제 분류 없음 해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해주셔야 돼요.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또 유튜브 강의다. 그러면 유튜브 강의. 이런 식으로 체크를 다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다. 그러면 영어는 뭐예요? 영어가 어디 있죠? 영어, 어학, 뭐 이렇게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또 뭐 도서 리뷰다. 그러면 뭐 문학책 이렇게 한 개 한 개마다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주제 분류. 그래야 왜 이제 이렇게 해주냐면 그 네이버 이 블로그 글들은 네이버의 직원들이 이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의 AI가 우리의 글들을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 CI 뭐 그 C랭크라든가 다이아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없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 갖다 놔서 어느 사람이 이걸 봐야 될지를 얘네들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제 분류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도서 리뷰면 뭐 미술 공연, 뭐 문학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다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당연히 공개, 비공개. 그리고 우리 간혹 가다가 이제 저에게 그 답방을 오시는 분들이 내 글을 가서 보면 어떤 것들은 글이 막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막 15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고 10개가 쭈루룩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공감을 어디서 눌러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다른 사람의 글에 가서 봤을 때 딱딱 하나씩 정리가 돼서 하나의 챕터, 하나의 글을 보고 그 다음 거를 또 볼 수 있도록 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3개, 5개, 10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거는 쭈루룩 글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반드시 페이지당 글을 한 개씩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글을 쓰시다 보면
주로 주제가 이제 정해지실 건데 나는 어떤 주제를 사람들이 내 블로그 대문에서 자주 보이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에 모든 글들을 사람들이 내 대문에 왔을 때 홈페이지로 왔을 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블로그형이 있고요. 앨범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앨범형으로 했을 때 썸네일로 이미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정방향 16개의 글이 4개 해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걸 이제 제가 이따 보여줄 텐데 이렇게 앨범형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쉬운 블로그 배움터도 앨범형, 블로그 강의도 앨범형.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낭독 강의도 앨범형.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앨범형은 어떤 거냐면 제 거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게 홈페이지형 그 스킨 위젯을 여기다가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갔을 때 블로그에 블로그 이렇게 7기 모집합니다. 뭐 5기 모집합니다. 6기는 지금 그 윤숙희 대표님 방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지금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가 딱 썸네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전문가적인 이제 어떤 그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썸네일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도서 리뷰 같은 경우는 이런 썸네일을 하지 않고 이미지만 갖다가 바로 대표 이미지만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들이 이렇게 사진을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바로 앨범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그 앨범 카테고리에 가서 앨범형으로 하나씩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도서 리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산 이야기도 다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감사 열매도 다 이렇게 다 이미지가 다 나와요. 이 이미지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저희 시골이고 제가 아버님한테 갔던 것들인데 가서 이제 이렇게 꽃을 드리고 여기가 저희 시골 마을인데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꼽을래? 라고 했을 때 내가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대표 이미지로 할래 라고 하면 지금 이건 이미 포스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표라고 딱 떠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이미지 이 썸네일 부분 요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앨범형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잠깐 질문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카테고리 분류할 때 예를 들어 전자책 강의라는 게 있으면은 네. 이거를 문학책이 나와요? 아니면 교육 학문이 나올까요? 문학책하고 뭐가 있었죠 아까? 교육 학문. 문학책, 교육, 전자책이니까 문학책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죠? 책은 책인데 이걸 또 강의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교육 좀 헷갈리네 이게 교육이 맞는지 책이 맞는지. 아, 근데 전자 그거는 교육 학문. 어차피 책은 책이잖아. 그죠? 그 우리가 책으로 갈까요?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나 책은 책이기 때문에 책으로. 네네네. 문학책 그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만드는 거 다시 다 해봤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까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게 그렇다면 이제 글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감을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글을 써야 되는데 이 글은 어때요? 우리가 이미 아까 뭔가를 변형을 시키려면 모든 것들을 관리해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글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글쓰기로 들어와서 취소를 하고 이렇게 글쓰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글쓰기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가 지금 잠깐만요. 해드리려고 했던 게 이렇게 글쓰기로 들어왔는데 나는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써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겠어서 너무 난감해요. 근데 그렇게 난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 예시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글을 써라라고 그 예시를 드러나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모르겠으면 그대로 갖다가 하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지금 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템플릿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일기, 순위, 뭐 베스트 책, 이게 쭉 맛집, 여행 쭈르륵 나와 있어요. 요게 이 템플릿이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책이 왔어요. 그러면 요 책을 이대로 갖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요 사진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2015년 2015 책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요거를 바꾸실 수 있는 거죠. 2021 베스트. 이제 내가 원하는 주제. 예를 들어서 자존감의 6기둥이다. 기둥을 읽고.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러면 그대로 들어왔죠. 사진도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이미 있는 사진이니까 이걸 지워요. 지우고 여기에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에 가서 내가 사진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하나 가져올까요? 일상. 너무 사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뭘로 가져올까? 이걸 하나 가져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덜렁 이제 가져와졌는데 요걸 이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치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치 이동을 해서 얼마든지 내가 사진을 움직여서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내가 뽑은 올해의 책 베스트 5. 그러니까 요러한 것들, 이 글씨 이런 것들 다 바꿔서 쓰실 수가 있고 이런 아이콘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다른 아이콘을 갖다가 씹어놔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다가 내가 읽었던 어떤 주제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읽었던 책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써주고 또 여기다가 써주고 사진 있으면 바꿔주고 사진 넣어주고 그리고 내용 쓰고 그리고 오늘은 태안이라고 하는 이 책 지금 이거 지우고 그러면 오늘은 태안이라는 책을 하나 지금 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존감의 6기둥 그러면 그 자존감의 6기둥을 책을 하나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이 글감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글감에서 사진이 아니라 이번에는 책으로 가는 거예요. 책에서 자존감의 6기둥 이걸 딱 쳐봐요. 그러면 이 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책을 가져다 놓으면 여기다 딱 올려지는 거죠. 이렇게 책이 여기다 올려지면서 나의 서재에 책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서재에 올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이런 사진들도 이 사진도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 사진 여기에는 지금 픽사베이하고 언플래시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에서 사진들을 다 제공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사진을 원하는 걸 예를 들어서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다. 여행에 관련된 사진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행에 관련된 것들이 쭈루룩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가서 이걸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이 이렇게 출처가 밝혀지면서 픽사베이에서 지금 하나를 딱 가져놨네요. 2개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지우고 이미 이제 이건 있던 사진이니까 이걸 지우고 하나를 더 가져와 볼까요?
이걸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도 괜찮은데 이걸 나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를 두 개로 동시에 놓고 싶어. 그러면 옆으로 갖다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템플릿을 활용을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훨씬 글쓰기가 편해지신다는 얘기죠. 요거 그대로 이 형태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 다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바꿔주고 사진 이미지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사진을 많이 찍으실 거란 말이죠. 그 사진들 가져와서 가져와 오셔도 되고 이렇게 글감에 가서 가져오셔도 되고 제가 이제 사이트를 픽사베이나 언플래시나 이런 사이트 이런 데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그냥 뭐 그 주소창에 치셔도 바로 나와요. 그런 데서 이미지들을 다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너무 불안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나만 볼 수가 있잖아요. 나만 볼 수가 있고 내가 저장해 놓은 글들이 여기에 다 숫자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존감의 6기둥을 읽고라는 책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숫자를 열면 자존감의 6기둥을 읽고라는 게 지금 작성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려면 여기 와서 다시 이걸 꺼내놓고 수정을 하시면 다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를 쭈르륵 다 정했잖아요. 이건 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서 자, 지금 참신 블로그 배움터가 나왔는데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쭈르륵 쭈르륵 나오면 도서 리뷰가 있네요. 그럼 도서 리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체 공개가 됐고 뭐 이런 거 허용이 다 됐고 태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적어도 최대 30개니까 우리가 이제 이 태그 내용이 엉뚱한 걸 여기다가 태그 내용을 써버리면 AI 알고리즘이 뭐 전혀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존감의 6기둥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존감 여기 내용에 이제 뭐 자기 책임지기도 나와 있을 거고 뭐 자기 뭐 통합하기도 나왔을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존감의 6기둥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글 안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원하는 대로 다 30개까지는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왜 이 태그 편집 이것들을 이제 많이 넣어주냐면 결국은 이제 키워드 싸움이에요. 우리 블로그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정말 1초 단위로 블로그 글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글이 예를 들어서 난 노출 안 하고 비공개로 할래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 글이 누군가 보여지면 너무 좋잖아요. 보여지자고 할 때는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현재와 예약 시간이 있어요. 이 현재를 누르면 바로 지금 발행이 되는 거고 예약 시간을 눌렀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나 7월 22일이 아니라 7월 24일에 4일 오전 10시에 10시 10분에 발행을 할래라고 하면 24일 10시 10분에 발행이 되는 거예요. 7월 24일 10시 10분으로 해놓고 발행을 누르시면 7월 24일에 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 등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요 발행을 이제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요 공지사항 등록이 앞에 공지글로 해서 5개까지 쭉 앞에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어떤 글들을 포스팅을 해놨을 때는 그 공지글로 발행을 이제 해주면 좋다. 근데 이제 5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글을 또 했을 시에는 하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공지. 블로그 왕초보 탈출 기초부터 전문화 5기 모집 급합니다. 제가 6월 11일 날 써놨는데 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공지를 블로그 맨 마지막 거 제가 요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린다. 그러면 요거 그냥 내리면 돼요. 아,
요거는 지금 굳이 지금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내려도 되는데 5개가 넘으면 이제 하나를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개까지는 공지가 뜬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면 되고 글을 또 많이 썼는데 블로그 배움터에 마음은 한 개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 쭈루룩 내가 목록 열기를 봐서 30줄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30줄까지. 그러면 이 글이 쭈루룩 다 30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블로그에 가서 어느 블로그에 가서 내가 어느 글을 하나 보고 싶은데 쭉 주제를 보면서 그 글의 주제를 내가 원하는 글을 이제 가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목록 닫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템플릿에 가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포맷, 그러니까 블로그가 그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시면 훨씬 이제 편리하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말 글감, 내가 글감을 나는 도대체가 나의 일상글 말고는 블로그에 나도 뭔가 올리고 싶은데 글감이 별로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요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정부 사이트. 내가 정말 글감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와서 좀 봐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정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정부 사이트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korea.kr 여기로 이제 들어오시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만 해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 정책 브리핑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공감. 그래서 이 공감에 보면 또 콘텐츠가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 지금 그 우경아 대표님께서 다 뭐 영상으로 지금 선생님들께 드릴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유튜브에서 예, 올리려고요. 네네 그거 보시면서 다시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콘텐츠가 있어요. 이 콘텐츠에 카드 뉴스 모든 은행이나 보험사나 다 카드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뉴스나 그 우리 블로그도 이제 네이버에서 공식 블로그가 있는데 이런 공식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책 브리핑으로 와서 카드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카드 뉴스들이 7월 16일에 이렇게 나왔고 뭐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이지라고 해서 이제 실천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 할인 혜택 뭐 병원 가기 전 달라진 보험 혜택 필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그 어떤 뉴스들 사람들이 궁금해할 뉴스들 예를 들어서 집 나간 입맛을 찾습니다. 예,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글감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싶어하는 어떤 뉴스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이미지를 우클릭, 그러니까 마우스로 우클릭하면 복사도 할 수 있고 이미지 저장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복사를 직접 해서 바로 내 글쓰기로 들어와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서 이런 글들은 이제 나의 글로 조금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포스팅을 하면 하나의 글의 주제가 돼서 정보성 글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출처를 분명하게 다 밝혀줘야 되겠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출처를 밝혀줘야지 밝혀주지 않고 그냥 포스팅을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저작권 위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 밑에 바로 내가 사진을 가져오면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는 이것들은 뭐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 또 이제 하나 찾아보면 통계청이 있어요. 정부 사이트에서 통계청을 보면 통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청 소개가 있어요. 통계청 소개에서 관련 기관으로 들어가 보면 각 부처의 이렇게 국토교통부, 뭐 기획재정부 해서 다 이제 여기에서 그 카드 뉴스들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뉴스 소식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 카드 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카드 뉴스, 스마트 시티 온라인 투어, 뭐 폭염에 대처하는 디지털 트윈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빨리 가져다가 내가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건데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이렇게 해놔 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이걸 하나 얼른 포스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바빠서 못했는데 이런 건 누구나 해서 가져다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폭염에 대처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걸 가져다가 키워드를 써서 올리면 어느 선생님도 상관이 없어요. 출처만 밝혀주고 내용만 더운 여름, 오늘 같은 어떤 더운 여름에 대한 느낌만 우리 선생님들이 몇 자 적어서 올려주면 그냥 포스팅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많은 국민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가 이런 어떤 그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정말 어느 한순간에 몇십만 명이 왔다 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청에 들어와서도 이제 이런 카드 뉴스 보시고 활용을 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이제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쭉 휴게소 괴담의 진실 이런 거 이제 진짜 더운 여름에는 이런 것도 하나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요. 오늘 발 빠른 선생님들은 요거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통계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처 통계청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런 걸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다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 주제는 뭐 소름 돋는 여름철 소름 돋는 뭐 휴게소 괴담의 진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카드 뉴스, 예를 들어서 은행연합회에서 알려주는 소식들, 뭐 이율이나 관련 굉장히 많아요. 뭐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글감을 찾으시면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이제 글감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도서 리뷰예요. 도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최근에 읽었던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의식하며 살기, 자기 받아들이기, 책임지기, 주장하기, 목적에 집중하기, 자아 통합하기라고 하는 7개의 블로그를 포스팅을 했어요. 이 7개의 포스팅을 어떻게 했냐? 책이 너무나 좋았기도 했지만 이 책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 아직 못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자존감의 이 6기둥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자존감의 6기둥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이 저자에 대한 프로필을 썼고 우리는 언제나 자존감이 비슷한 사람을 소울메이트로 선택한다 라는 것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썼던 것들은 이제 몇 글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별표를 쳤던 것들은 책에 있는 글들을 그대로 다 옮겨 적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글감은 내가 내 이야기로 본격적해서 느끼는 것을 올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전문가의 글이 그대로 보여져서 그들에게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여기다 그대로 필사를 해놓는 거예요. 책을 보고 여기다 필사를 해놓는 것은 전혀 유사 문서에 해당이 안 돼요. 어딘가에서 그 다른 사람의 글을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거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내가 다 타이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이핑을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 자존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자존감을 이루는 것들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언어로 쓰지 않고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글감을 어디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요즘에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6시부터 2시간 동안 독서를 하는데 그렇게 독서를 하면서 타이핑을 다 옆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워드를 쳐가면서 하세요. 바로바로. 책 따로 보고 다시 정리하고 이러기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 놓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 놓는 이런 습관을 기르시면 글감을 어디서 일부러 막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좋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존감의
이렇게 그냥 자동화면에서 기둥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뷰 검색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올린 지 지금 6일 전인데 제 거도 뷰 검색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뷰 검색에 올라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한번 보기도 하고 또다시 이 책으로 들어가면 저자의 이 책 속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에 네티즌 리뷰라는 게 나와요. 출판사 서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티즌 리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혹시 제 거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마스 거가 이마스 여기에는 지금 바로는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제 뭐 헤르만 헤세의 사랑하는 뭐 헤세의 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티즌 리뷰에 바로 첫 번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뷰 검색에 보면 이렇게 나의 글이 또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이 뷰 검색에서도 보고 또 내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 서평 네티즌 리뷰에서도 보고 또 뷰 검색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 도서 리뷰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블로그 포스팅을 뭘로 해야지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글감을 정부 사이트나 이런 또 도서 리뷰를 통해서 바로바로. 근데 도서 리뷰의 장점이 뭐냐면 어떤 문장 구조나 이런 글의 내용, 언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저자들이 훌륭한 분들 거는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써봄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에게 익숙하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도움이 아주 많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필사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글을 쓸 때 어떻게 필사를 하는 게 좋으냐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 화면 잠깐만요. 지금 요 웨일 브라우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요 지금 앱이 웨일 브라우저예요. 대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요걸 쓰거나 요 웹을 쓰거나 아니면 크롬을 쓰거나 이렇게 지금 크롬 구글 거 이 크롬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하신단 말이죠. 요 크롬. 근데 저는 크롬을 쓸 때는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크롬을 많이 쓰고 블로그 글쓰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웨일 브라우저를 써요. 그래서 이 웨일 브라우저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할 때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냐면 이 웨일 브라우저에는요 이렇게 기능들이 굉장히 그린닷 뭐 알림 저는 이제 주로 북마크 번역도 여기서 아주 많이 하게 되는데 영어 모르는 단어들은 바로바로 여기서 직역해서 번역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활용.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사진 캡처 여기에 보시면 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 캡처가 직접 지정을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사진 캡처가 돼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복사를 해서 내 블로그 글쓰기에 가서 블로그 글쓰기에다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글쓰기로 가볼까요? 바로 컨트롤 V 해서 올려놓으면 바로 이렇게 캡처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더 필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필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요 분리 창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듀얼 탭 이거 열기인데 요걸로 두 개의 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컴퓨터면 이 두 개의 창. 그러면 지금 이 글쓰기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듀얼 탭 창 하나가 또 이제 하나가 있어요. 여기 쇠사슬 고리가 있는데 요걸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주소창에 듀얼 탭을 열고 여기 네이버를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네이버가 창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칼럼이 있다. 쭉 한번 내려볼까요? 칼럼에 패션 뷰티 뭐 이제 칼럼 쪽이다. 경향신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 그러면 경향신문에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예, 경향신문, 뭐 언더걸스, 윤석열 이거 쭉쭉쭉쭉 세계일보, 도쿄올림픽과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글을 쓸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필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글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필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칼럼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블로그 포스팅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 연습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내가 보고 이제 뭐 여기다가 바로 포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웨일 브라우저를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다 바로 필사를 해서 블로그 이제 여기다가 포스팅을 올리면 이제 되겠죠. 근데 요 두 개, 웨일 브라우저 이 두 개 창을 열어놓는 것은 이런 데 가서 필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창 하나, 요 창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고 제가 그 하나만 더 지금 해드릴게요. 지금 해드릴 게 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이 웨일 브라우저는 이제 요 쇠사슬 고리를 보시면 이제 이 쇠사슬 고리에서 점 3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이제 그 뭐 왼쪽으로 페이지 보내기 이런 식으로 듀얼 탭을 두 개의 탭으로 나누기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걸 계속 안 보여드리고 했네요. 지금 카테고리는 지금 해드렸고 지금 이렇게 지금 템플릿 활용하고 도서 인용하고 웨일 브라우저 활용하는 거 정보성 글과목 찾기 여기까지 지금 다 해드렸어요. 이제 블로그 공식 사이트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 이번에는 네이버 서치 앤 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식 사이트가 한 4개가 있어요. 이 공식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소식들을 여기다 전해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지금 전체 보기 글이 609개인데 이 609개의 글 중에는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포스팅을 해서 올라왔던 글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네이버 서치 앤 테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의 로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맨 아래로 내려보면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 이제 여기 카테고리는 네이버 블로그 팀에서 쓰는 글들이죠. 공식 팀에서. 그러면 여기 돋보기에 있는 여기에다 대고 C랭크라고 한번 쳐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에 C랭크라고 글이 써 있지 않아요. 저는 C랭크라고 쳐놨기 때문에 좀 되어 있는데 C랭크를 치고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 공식 C랭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언제? 2016년도에 이걸 만들었다. 2010년도에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일상 글을 쓰고 어떤 글을 써도 좋아요. 그런데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상위 랭크가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글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뷰 검색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상단에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는 글들인데 그런 글들이 어떻게 그 올라올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 C랭크는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2016년도에는 이런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글을 걸러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정말 신뢰 있는 사람이냐, 정말 그 어떤 그 글을 생산해냈는데 글 생산한 것들이 인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네이버 알고리즘이 글을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고 아니면 누락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던 게 바로 시랭크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랭크에 대한 정확하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시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생산된 콘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를 파악해서 해당 블로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합니다. 라고 이거를 다 계산해서 블로그를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고 아예 검색에서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 로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놨다가 2018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시 여기를 검색 한번 해보면 다이아라고 나와요. 이 다이아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2018년도에 네이버 검색에 새롭게 적용된 다이아 랭킹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알고리즘 이렇게 전문가들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검색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글이 이제 노출이 되게 하는데 그럼 어떤 글들이 노출이 되느냐? 문서의 주제 적합도, 경험 정보,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시성 이런 것들을 다 네이버 알고리즘 다이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C랭크와 다이아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다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험이 있으며 문서가 어떻게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사람들이 뭐 1500자 이상을 써야 된다 뭐 얼마를 써야 된다 막 글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충 쓰거나 어뷰징 척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거 글을 막 가져와서 그냥 자기 글에다 도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충실하게 어떤 그 글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주제는 이건데 내용은 완전 달라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예전에는 잘 걸러내지 C랭크 때는 잘 걸러내지 못했는데 다이아 때는 이것들을 다 주제와 내용이 다르면 다 걸러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출이 저 하단에 가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다이아 이제 모델을 적용을 이제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2018년도에 이제 적용이 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그러니까 불린이들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C랭크는 오래된 블로그 이런 사람들은 뭐 한 40일만 되면 막 상위 노출시켜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이아 로직이 생기면서 우리처럼 이제 블로그를 쓴 지 몇 달 안 됐어도 제 거도 블로그가 지금 글이 한 182개이거든요. 포스팅된 게 지금 거의 이제 7개월 만에 한 182개니까 거의 한 달에 한 20개 이상은 썼다는 얘기죠. 한 25개 정도 썼나요? 27에 14. 73, 20. 한 20개 정도를 썼네요. 그러면 그렇게 썼지만 대충 그냥 장난삼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쓴 이제 이런 블로그들을 이 그 네이버에서는 그것들을 그 문서들을 보고 뷰 검색에 자주 노출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제 글을 성심껏 썼거든요. 정말 어떤 것들은 몇 시간에 걸쳐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보면 상위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주제 랭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글을 써보니까 제가 이제 일일 1포스팅에 100일을 놓고 이제 썼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계속 글을 쓰면서 글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나의 어떤 컨텐츠도 찾아내는 게 좋은데 글에 성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뭔가를 하나를 깊이 있게 상대방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하나를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힘이 드니까 글을 너무 가볍게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바꿨어요. 글을 제대로 하나를 쓰더라도 정말 이 글이
진성 글로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글 하나를 발행하면 끝까지 완벽하게 이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글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행하는 것들을 이 블로그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 플러스가 있어요. 요 다이아 플러스, 요게 이제 2020년에 뷰 검색에서 진짜 정보를 찾기 위한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이게 2020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 플러스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 요거는 진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 너무 어려워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이렇게 막 모르겠는데, 분석된 질 의도에 맞는 문서를 찾을 때는 더 까다로워집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있는 거 하나 읽어드리면 되는데, 어쨌든 그 검색 사용자들에게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이아 플러스는 뭘 해놨냐면 더 이제 문서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강아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누구는 뭐 댕댕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뭐 깜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 그 애칭들을 많이 불러주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서 다 잡아서 이제 키워드 검색에 노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서의 확장이 됐어요. 문서 확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보시면 다이아 플러스에서는 추가로 분석된 질의 의도에 맞춰 각 문서에서 해당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그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신뢰도들과 결합해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어느 주제 하나를 이제 선정을 했을 때 그 주제에 맞는 어떤 포스팅 글이 폭넓게 이제 그 글이 문서가 발행이 되면 그런 문서들을 더 많이 이제 노출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이아 플러스인데, 어쨌든 이러한 로직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냥 대충 글을 써서 왜 내 글은 노출이 안 되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편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서치 앤 테크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블로그 이제 우리가 다시 네이버 창으로 들어와서 이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쭉 가시면 블로그 고객센터가 있어요. 이 고객센터. 여기를 눌러보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블로그 검색 이해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뷰 검색,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란, C랭크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왜 내 글은 노출이 안 될까요?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내 글이 사라졌어요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문서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 글이 밑으로 쳐졌다라는 거죠. 뭐 내 글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글들, 이제 그런 답이 여기 이제 다이아나 이런 데서 나와 있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 검색 결과 제한 기준에서 제가 처음에 오류를 범했던 부분이 바로 이 5번째였어요. 개인 정보를 포함한 경우, 우리가 뷰 검색 결과 제한 기준이 있는데 이 제한 기준 5가지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불법적인 내용, 성인 음란성 내용, 스팸성, 홍보성, 이제 스팸성까지는 누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할 건데, 4번째, 홍보 혹은 검색 결과 품질 저하를 목적으로 게시물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한 경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자기 거를 막 5분 단위로 기계적으로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빨리 누군가가 보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상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5번째예요. 개인 정보를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정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에만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자라고 해서 프로필에다 전화번호를 넣어놨어요.
우리가 거기다는 이제 넣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포스팅하고 휴대전화 번호, 이름 막 명함 이런 거 막 올려놓으면 이거 다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5번째 요거 많이 꼭 이제 우리 선생님들 유념을 해주시면 좋고, 통합 검색 자주 묻는 질문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블로그로 다시 가서 보시면 새 소식이 있어요. 이 새 소식 여기에 지금 302개의 새 소식이 나오는데, 이 블로그 새 소식 지금 요새는 계속 블로거들 그 누구죠? 이 사람 남궁이님, 또 뭐 누구지? 김규리님, 이런 사람들 거 지금 오래된 블로그 잘 하는 사람들 거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서 포스팅을 재빠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챌린지 프로그램 한번 했다가 닫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런 거 올렸던 사람들은요,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그 글을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바로 포스팅을 내가 이 블로그 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포스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켓 가입 신청하기 이런 것들도 누가 몰랐는데 내가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포스팅을 하면 사람들이 내 걸 보고 정보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바로 운영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용 안내, 이용 제한 안내, 저작권 안내, 전자상거래 관련 주의사항, 이런 것들 선생님들 다 한 번씩 우리가 블로그를 할 것 같으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다시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하루에 100명씩 서로 이웃 추가를 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채팅방에 1번 써주세요. 혹시 그 100명씩 서로 이웃 추가를 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 거의 다 모르세요? 하루에 100명씩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100명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루에 100명씩 서로 이웃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비즈니스를 가봐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죠? 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사람이 있어야 어떤 뭐 소비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블로그에서 내 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향후에 내가 무언가를 어떤 그 컨텐츠를 하나 개발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내 글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서로 이웃이 뭐 50명밖에 안 된다, 뭐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100명이 다 본다 해도 100명이잖아요. 근데 5천 명까지 한다면 5천 명 중에 100명 보는 건 일순간에 다 보거든요. 그래서 5천 명까지는 내가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천 명까지 이웃 추가를 하기까지 제가 처음에 이걸 알고 나서 하루에 100명씩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2달 동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5천 명이 돼서 더 이상 이웃 추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실질적인 숫자는 3,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내가 보낸 신청들이 서로 이웃 추가를 안 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다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지금 4,800명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씩 4,500명까지는 빨리 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안 했어요. 이제 소중한 사람들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5천 명까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뭐 10만 명까지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이 5천 명에 하루 100명 이웃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이제 그것까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청 바탕화면이 깔끔하시네요. 저는 막 파일이 막 난잡하고 지금 뭘 찾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블로그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거가 지금 있나 다 저장이 됐나 모르겠다. 안 돼 있나? 지금 블로그에 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블로그 글에서 가서 찾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우경아 대표님 별명 아이디로 찾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별명 아이디로 해서 뭐 나연구소 회장 그룹, 아니 그룹, 나연구소 회장이라 그랬나요? 그룹 우경아. 나연구소 그룹 예, 우경아. 우경아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 추가를 하러 가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나연구소 그룹 시행그룹 이걸 하나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 추가를 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동일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그 주제를 찾아가서 이웃을 맺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그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내 글에 공감 댓글을 많이 눌러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한번 들어와 보는 거예요. 나연구소 그룹으로 들어와요. 쭉 들어와서 이제 글을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우선 이제 공감 우리가 이웃 추가를 해야 되니까 쭉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공감이 43명이네요. 여기 이 공감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이웃 추가가 하나도 저는 지금 안 됐네요. 이분들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웃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요 창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웃 추가를 하면 여기에 서로 이웃을 맺습니다. 다음 세 그룹 여기에다 이제 그 내가 이웃 추가를 맺을 때 내 인사를 하나 써놔야 되겠죠. 지금은 안 써놨는데 안녕하세요. 희망 멘토입니다. 저는 하나만 써보죠. 저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길게 제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은 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해놓고 다음 그러니까 이거 메모장에다 해놔야 되겠죠. 다음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이웃 신청이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CCU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또 이웃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안녕하세요. 희망 멘토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요 세 그룹은요 하시다 보면 500명까지 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결할 수가 없으면 다시 여기에 이웃 추가로 해서 서로 이웃을 맺는데 여기 보면 500명이 지나면 그룹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때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기다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43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이웃 추가를 다 해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공감을 열어가지고 이웃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명까지 하면 더 이상 이웃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0명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0명 다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100명이 다 이웃 추가 된 게 아니에요. 승낙해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30명이 이웃 추가가 되실 수도 있고 50명, 어떨 때 이제 많이 해놓으면 100명이 넘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 추가를 그렇게 해주고 그들이 이제 내게 어떤 내 글을 가지고 공감이나 댓글을 달아줬을 때 나도 가서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공감 댓글을 달아준다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저처럼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걸 하나 해놨는데 어디 갔나? 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로마나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
글을 써줬어요. 답글을.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글을 다 거의 다 웬만하면 다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공감 누르고 글을 써왔으면 내가 가서 답방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다른 분들이 나와 이웃이 맺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아주 괜찮은 분들이 저와 이웃이 돼서 계속 서로 공감하고 서로 댓글 주고받고 하면서 그분의 글에 가서 저도 어떤 지평을 넓히고 그분도 또 제 글에 와서 공감을 하면서 제 글을 보면서 서로 이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떤 그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웃 관리에 시간을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써주는 거. 그래야만 내 블로그가 성장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말 블로그를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오늘 제가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적어도 블로그를 참 잘하려면 조금이라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툴들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면. 그래서 그런 툴들을 적용해서 블로그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실력이 일단은 내가 향상이 된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또 느껴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제가 하나 더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모두 사인하고 그 명함 카드 만드는 걸 하나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어떨까요? 지금 하나를 제가 원래는 더 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기다 올려놨는데 공개 괜찮다고 시간이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5분? 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음 프로그램도 있고 아, 지령답변이 그래요?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네. 아니면 그거는 다음에 한번 별도로 이건 더 다음에 만들든가 할까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미 하신 분들은 너무 쉬워서, 아유,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왜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블로그가 그 어찌 보면 각본처럼 우리가 뮤지컬을 하고 뭐 어떤 영화를 하고 하면 모두 각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책으로도 발간이 되고 나중에 유튜브에 어떤 대본이 되기도 하고 뭐 카페에서도 다시 또 활용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한 너무나도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내가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말 내 인생이 지금 어떤 그 지점이 지금 어디인지를 보고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내 삶을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무언가를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블로그를 통하다 보면 많은 다른 분들의 삶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미래가 이제 환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6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6기가 이제 있고 지금 7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소수들이에요. 소수만 저는 받아요.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강의 끝나고 또 이제 복습을 해주고 1대1로 복습을 계속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기를 하고 있고 전 이 커리큘럼이 지금 1주차, 2주차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거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아 공유 안, 그래요? 네. 아 네네. 지금은요? 공유 안 되고 있는데 아, 풀었다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잠깐만. 네, 공유가 멈춰버렸어요. 오, 이제 보이나요? 네, 커리큘럼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1주차, 2주차, 1주차에는 이제 뭐 블로그 뼈대 그리고 2차 글쓰기 어떤 전문가 가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제 3주차
블로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 키워드 이런 것들, 그리고 4주차가 제가 이제 처음에 한 40만 원 정도를 그 이제 수강료를 내면서 배웠던 것들인데, 이제 4주차에는 어떤 나만의 강의안 만들고 커리큘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곰믹스나 밴믹스를 활용해서 강의 영상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확산시켜서 수익화 만들어내는 과정. 인플루언서를 한 달 만에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드포스트는 뭐 이미 다들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까지 도전이 되면 좋은데, 빨리 가능하면 그 좀 잘들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제가 커리큘럼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6기까지 계속 20만 원씩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오늘 그 선생님들 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15만 원을 해드리려고.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 나연구소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이라서 다른 데는 뭐 공개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이 이제 있으니까 혹여나 원하신다면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너무나 밤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막 친절하게 다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전달됐고요. 정말 저도 블로그 강의 많이 들었었는데, 대표님 원래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신 분답지 않게 우리 상인님 입이 찢어지네. 아우 졸려. 답지 않게 정말 지식이 웬만한 몇 년 하신 강사님 못지않게 되게 풍부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짧게 뭐 한두 분 정도만 질의응답하고 광고 안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뭐 질의응답 해주실 분 계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전영래 대표님.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저 웨일 브라우저를 오늘 처음 들어서 네. 저는 뭐 윈도우하고 크롬밖에 몰라서 네.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요? 그냥 그 웹에서, 그러니까 예, 네이버 검색창에다 웨일 브라우저라고 한번 클릭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예, 돼요. 예, 네네. 다운을 받으시면 웨일 브라우저 네, 다운이 받아져요. 그러면 네. 그 활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 크롬 블로그, 다운 받아서 쓰시듯이. 그러니까 블로그 쓸 때만 유용한 아니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 웹이에요, 웹. 예, 네네. 다운로드만 하셔서, 우리가 네, 크롬도 다운로드해서 지금 네,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듯이 웨일 브라우저도 그렇게 깔아놓고 그걸로 클릭해서 쓰시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사진 편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구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얘기를 안 해드렸지만, 뭐 우리가 드래그 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드래그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도 다 이제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건 이제 수업 과정에 들어 있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네요. 네. 네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은 우리 사진 하나 찍고 다음 주 특강 하나 짧게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스마일, 스마일. 저 자꾸 손을 드네요. 네.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네.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뭐 블로그를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 계시다면 우리 고 대표님한테 같이 하시면서 배워도 정말 손가락 효과가 많이 날 것 같다는 확신이 오늘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나고 단톡방에 뭐 링크 올려주시고 혹시나 원하시는 분 계시면 그 링크 작성하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또 잠시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재미있는 특강이 있어서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너무 시간이 늦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인이 오늘 12시까지일까요? 아니, 여기 나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네,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는 바로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만 해주시면. 네.
네네네. 네, 우리 전 대표님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아, 네. 네. 너무 네, 예뻐요. 저희 다음 주 올해는 너무 예쁘시죠? 대한민국 이거 그림책의 어떤 소리야? 여왕님이십니다. 우리 이은미 대표께서 특강하시는데요. 이은 대표님 본인이 한번 다음 주 어떤 내용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너무, 예, 아주 그냥 쑥스럽네요. 부끄럽죠. 이런 기분이구나. 너무 쑥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부터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니 예뻐요. 이렇게 넣고 하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림책 발전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그림책 나라라고 이번에 우 대표님하고 같이 작가 협회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 만든 거를 다음 주에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림책은 다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림책에서 나의 인생을 찾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상처와 모든 인생을 뭐라 그래야지? 느끼고 공감하고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어가면서 나만의 인생 그림책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내 인생의 그림책을 만들 수도 있고 아이에게 선물하는 그림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부부나 친구나 아니면 인생이나 애완견이나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그림책을 전체적으로 훑어주는 그래서 출판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특강이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그날 특강날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되게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과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내가 이 화면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 아니, 이걸 띄워놓고 말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쑥스러워.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문구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아, 네, 정말 그림책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매우 기대될 것 같아요. 매우 기대가 되고 정말 저도 제 인생을 그림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즐거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예, 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죠? 그럼요. 네, 눈물 그래요. 나와. 네, 아무튼 우리 오늘 고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우리 대표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4050, 60분들에게 정말 블로그를 친절하게 쉽게 알려주시 멘토가 되시길 기도하겠고요. 제 카테고리 지금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데 언제 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 지금 네, 난리 났습니다. 너무 네. 많아서 폰을 못 뜨겠어요. 감당 불가요. 아무튼 봐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늦었으니까 마무리하고 이거는 영상 녹화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하룻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그림책.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림책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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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고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편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저희는 나가면 되나요, 대표님? 우리는 5분 쉬었다가 낙콘수 회의해야죠. 그럼 그냥 쉬면 되죠? 대표님, 저도 해야 돼요, 회의? 뭐 원하시면 그냥 들으면서 뭐 하는지 뭐 네, 한 5분 쉬었다가 물도 네네.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끊고 링크 다시 올릴 거거든요. 이거는 영상 녹화 때문에 다시 또 올려야겠네요.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영상 다음에 뵐게요. 네, 월요일에는 강의가 있어서 겹치겠다. 제가 9시, 저녁 9시 강의여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네네. 네, 네, 네. 유튜브로 올려주시나요? 올려야죠, 뭐. 예. 네. 올려야죠, 뭐.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세요. 예쁘죠. 마음은 더 예뻐요. 맞아요. 아유, 이렇게 그렇지. 당연히 마음은 더 만나서 예쁘시고. 네. 산에 안 오세요, 대표님? 가야 되는데, 지난번 일요일에는, 저기 어디지? 광덕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가야죠.
와, 근데 뭐 이번엔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러게. 아까 그 아, 전 대표님은 관심 있는 것 같으시니까 혹시 뭐 먼저 연락해 보셔서 한번 네, 예, 혹시나 연락 안 오시면은 그러면 통화 한번 하셔서 좀 네.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면 예. 일단 오늘까지 기다려 보고 연락이 없으면 아마 연락하실 것 같은데 내일 한번 그 링크를 뭐 네. 구글 폼을 하나를 드릴까요? 아, 제 톡방에 올려주세요. 단톡방에다 대표님께서 예. 네, 올려주시고 오늘 그 여기에서 수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걸 적용을 해드릴 거니까. 예, 그 대표님께서 그런 설명과 링크를 올려주시면 돼요. 구글 링크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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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하시면 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뵐게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